안녕하십니까 2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 온라인 2차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 수업이 지금 온라인 2차, 그 다음 온라인 3차 이렇게 2시간이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조금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역시 과제도 각각 교시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수업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출현이라는 이 단원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인류가 언제 탄생되었는지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 역사라는 시작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선사시대의 뜻. 즉 선사시대라는 것은 문자가 없던 시대에 유물이나 유적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역시 선사시대, 기록이 없던 시대예요. 그것과 함께 구석기, 신석기까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교과서 1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7페이지예요, 여러분. 자, 이 시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제목에서 본 것처럼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단원에서 인류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의 발달, 그 다음 신석기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석기라고 불리우는 농경시대가 시작되는 인류가 점차 모이게 돼서 집단생활이 시작되는 신석기 시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나이가 한 몇 살쯤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구의 나이가 엄청 오래됐어요. 45억 살. 45억 년 전에 지구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인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종은 언제 나타났을까요? 1억? 10억? 20억? 아니에요. 겨우 600만 년 전에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나이로 봐서 인류라는 것은 굉장히 아직 파릇파릇 자라나는 유아기 같은 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 인류가 지금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던 공룡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었을 텐데, 왜 그러한 종들이 멸망하고 지금 이렇게 두 다리, 두 팔을 가지고 이 능력이라고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인류가 지구의 전체 종을 지배할까?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생각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담 끝나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예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약간 유인원 같이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게 추정 뭐라고 부르냐면 아르테피테쿠스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 이 아르테피테쿠스는 사실 나타나지 않았어요. 맨 먼저 인류의 조상은 누구라고 했느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류 최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바뀌어서 이 아르테피테쿠스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에요. 키가 120 정도 되고 침팬지처럼 긴 팔과 긴 엄지 발가락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DNA예요? 왜 인류예요? 네, DNA 복원 결과 인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침팬지가 그럼 나중에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진화돼서 사람이 되나요? 이렇게 저번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인원과 인류는 DNA 자체가 틀립니다. 유전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DNA가 어떠냐에 따라 서로 발전하는 방향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로서
알고 있는 이 아르티피테쿠스나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실 형태로 봐서 모양으로 봐서는 유인원은 가깝지만 이 사람들을 왜 우리의 인류라고 하느냐? 이 DNA 자체가 그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의 인류 쪽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출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함으로써 유인원과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약 4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우는 아르티피테쿠스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동부에서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럼 인류 최초는 어디에서 나왔다? 그렇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약 25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라는 집게 등 거친 형태의 석기를 사용하는 인류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 18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가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이용했으며 무리를 지어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프리카를 드디어 벗어나서 동아시아까지 이동하게 되죠. 그 후 진화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시시니에 꽃을 뿌리고 매장하기도 했다. 이 뜻이 뭐냐? 시시니에 꽃을 뿌렸다. 즉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면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후세계를 추상적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등장하여 약 5만 년 전부터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었으며 1만 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까지 퍼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교과서 17페이지에 이렇게 4개의 진화된 형태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생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직립보행이에요. 자, 직립보행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 뭐 했을까요? 그쵸,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약 180만 년 전에 나타납니다. 자, 이 180만 년 전에 나타난 호모 에렉투스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죠? 그쵸, 불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는 뭘 사용하느냐? 불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 즉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그 발톱 이런 동물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인 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네들의 가장 큰 건 바로 뭐냐? 뗀석기예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뗀석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신석기 시대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약 40만 년 전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는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용량이 현생 인류의 머리 용량과 비슷하게 되는 인류가 태어나는 거죠. 얘들은 뭐 하느냐? 조금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사후 세계를 생각해냅니다. 사후 세계를 생각해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현생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조금 무기들이 도구들이 진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석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예술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동굴 벽화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인류들이 진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요 위에 보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람을 압축시켜서 이제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라든지 배를 여성의 모습을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했는데요. 이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술품이 어떤 거냐면 자기네들의 소망, 기원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낳게 해주세요. 다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아져야, 인구가 많아져야 이 동물들하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예술품을 통해서 그렇게 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이 출현을 봤고요. 학습지로 잠시 정리를 할까요? 인류의 출현을 보겠습니다. 인류는 약 60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류의 특징과 진화를 보겠어요. 자, 직립보행으로 도구를 사용하고요. 불과 언어의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생겼을까요? 그쵸. 호모 사피엔스처럼 사후세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라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 가장 큰 특징은 점차 뇌 용량이 증가하는 거죠. 지능이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신체적 특징과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약 390만 년 전 직립보행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불과 언어를 사용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나죠. 그 다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불리우는 네안데르타인이 약 40만 년 전에 태어나서 시체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현생 인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특징이 뭐라고요? 동굴 벽화, 즉 예술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인 선사시대의 첫 페이지 구석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이러면 선사시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이렇게 크게 선사시대로 나뉘어요. 문자가 청동기 시대부터 나오긴 하지만 그긴 아직 기록을 많이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구분은 뭐냐? 도구예요. 도구를 뭘로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를 어디까지라고 보느냐? 구석기에서 철기시대까지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첫 번째 시대인 구석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구석기. 무리지어 채집과 사냥을 하다. 무리지어 채집과 사냥. 자, 그래서 뗀석기와 불의 사용,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자연 상태의 나무 막대나 돌을 사용하다가 차츰 돌을 내리쳐서 한쪽 끝을 떼어낸 집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단한 것을 이렇게 막 쾅쾅 하고 두드리면 끝부분, 약한 부분이 떼어져 나가요. 이 떼어져 나가는 그걸 그대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석기는 뗀석기라고 해요. 구석기, 신석기. 보통 이 석자가 뭐예요? 돌이죠. 이 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구석기, 신석기예요. 그래서 구석기는 한쪽 끝을 떼어냈다 해서 뗀석기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뗀석기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다듬는 주먹도끼를 사용했어요. 여기 보이죠? 주먹도끼. 그 다음 이후 작고 날카로운 도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뗀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구석기인들은요, 불을 이용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을 찾아 옮겨 다니는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무슨 집? 막집이에요. 막 짓는다 해서 막집이에요. 살면서 채집과 사냥을 통해, 그래서 사냥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렵 활동을 했어요. 통해 식량을 마련하였고 동굴의 벽이나 큰 바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프랑스에 있는 벽화인데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들소 사슴 등을 그렸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왜 들소 사슴 등을 그렸을까요? 많이 잡아서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이 동굴 벽화를 그려놓은 건 뭐냐? 사냥, 채집 활동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왜? 배부르고 싶어서. 배불리 먹고 싶어서 이런 것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의 대부분의 예술작품은 그 사람들의, 인류들의 기원이라든지 소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8페이지 역사탐구 구석기인의 생활을 잠깐 보면, 자, 여기 채집활동, 가죽가공 왜 하겠어요? 옷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사냥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을 사용했네요. 그 다음 보니까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자, 기억을 보니까 뭔 제작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동굴 벽화 제작 또는 벽화 제작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뭔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다듬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구석기니까 뭐겠어요? 뗀석기를 제작하겠죠? 자, 그럼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 썼고요. 자, 그럼 도구와 불의 사용이 인류 생활에 미친 게 뭘까요? 첫 번째, 불이에요. 불을 통해서 뭘 얻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위를 이기는 거죠. 추위, 즉 자연을 이길 수 있어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과,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싸울 수 있는, 짐승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겠죠. 그 다음 도구는 뭘까요? 왜 도구 만들어요? 왜 도구 사용하죠? 생활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불과 도구 때문에 인류는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교과서 18페이지. 한반도의 구석기예요. 그럼 한반도의 구석기는 어땠느냐? 내 앞에 똑같습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 1000여 곳에 이르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평남 상원 거름모루 동굴, 충남 공주 석장리,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북 담양 궁굴 등이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입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외워놓은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사 검정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구석기 시대. 한편 평양시 역포 구역에서 약 10만 년째 살았던 호모사피엔스가 뼈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약 4, 5만 년 전의 인류 화석이 한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은 산과 들에서 식물의 열매, 뿌리를 채집하고 강이나 바닷가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 식량을 마련했어요. 무리지어 이동생활을 하였던 구석기인들은 동굴이나 야외에서 나뭇가지와 나무잎 가지를 이용하여 막집을 짓고 살았고요. 전기 이후에는 집게와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하다 후기에 사냥이 더욱 발달하면서 쓴배 찌르기와 돌날, 잔석기 등을 만들어 쓰는 등 도구 제작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단양, 수양, 개 등 많은 유적지에서
뗀석기 제적소가 발굴되면서 불을 지핀 화덕 역시 다수의 유적지에서 확인돼요. 그래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부아시아가 땅으로 연결되었던 구석기 시대에는 구석기인들이 서해에서 일본 여도까지 이동하며 살았다. 즉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일종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 4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연천리 전곡 주목도끼라고 있어요. 이 굉장히 이 우리나라 구석기의 그 정기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다른 그 유적지에 비해서 이 연천 전곡리가 이 교과서에 실렸는데요. 이 연천 전곡리 주목도끼는 구석기에서도 정기 구석기입니다. 가장 구석기에서 가장 앞이라는 거죠. 사실 구석기, 정기 구석기의 유물이 한반도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말하자면 아시아에서의 유적이 구석기 유물이 거의 없었어요. 1978년 전까지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프랑스에서 말하자면 아슐리아형 주목도끼, 요 주목도끼가 발견되면서 아마 유럽에서 아시아로 사람이 갔을 건데 이 아시아에서 구석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조금 말하자면 떨어진 사람이 아니야, 미개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1978년 동두천에서 근무하던 미군 병사 그레그 보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고고학, 역사를 2년 잠시 했던 아마추어 고고학자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역사에는 조금 관심이 있었겠죠. 보는 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군 활동을 하다가 군인 활동을 하다가 잠시 휴가를 나왔는데 어딜 나왔느냐, 한탄강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거닐다 보니까 거기에 돌들이, 한탄강 유원지의 돌들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도 돌멩이들은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돌멩이를 주워서 보니 자기가 대학교 때 배운, 자기가 사진에서 받은 아슐리아형 주목도끼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목도끼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나라의 고고학자와 프랑스의 고고학자한테 보냅니다. 보냈더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주목도끼인데 너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인,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석기의 정기의 이 주목도끼가 한반도의 우리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구석기 전기부터 쭉 사람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아주 세기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교과서에서 많은 유적지 중에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말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없다 보니까 이 반응을 볼 수 없으니까 영 떨떠름하네요. 자,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신석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농사를 짓다. 즉 구석기 시대와 확연히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 즉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 살아야 되죠. 정착해야 되죠. 그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 조금 안정적인 식량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즉 신석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 신석기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해요. 또는 농업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혁명이 3번 있어요. 첫 번째 농업혁명, 두 번째 공업혁명, 세 번째 정보혁명. 그 첫 번째 혁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신석기 때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석기 혁명. 약 1만 년쯤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큰 짐승 대신 작고 날쌘 동물이 번성해요. 큰 짐승이 뭐겠어요? 공룡이 이제 멸망하고요.
작고 날쌘 동물, 포유류들이 변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지고 물고기와 같은 새로운 먹을거리가 생겨나요. 사람들은 작은 짐승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돌을 갈아서 정교한 간섭기, 알아놓으세요. 정교한 간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신석기 시대라고 불려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래요? 정교해지죠? 조금 더 도구들이 깔끔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서남아시아의 기름진 평야 시대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돌도끼로 나무를 베어내고 돌갱이로 땅을 일구어 밀, 보리 등을 재배해요. 그럼 첫 번째로 지은 곡식이 뭐다? 밀, 보리. 이후 농경은 인더스강 유역, 이집트 지역, 중국으로 널리 전파되고요. 농경을 시작할 무렵에는 개, 돼지, 염소, 양 등 목축도 시작됩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인류가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생활은 매우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고 마을이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공동으로 소유, 생산물도 공평하게 나누는 신석기의 경제는 바로 뭐다? 평등사회예요. 나중에 구석기랑 비교하기 때문에 이 신석기 경제, 평등사회라는 것을 알아놓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신석기 생활. 기역에서 생활했네요. 자, 기역을 보니까 여기 좀 집 형태를 갖추고 있죠. 동굴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으려면 이건 뭘까요? 움집이에요. 움집 안 배웠는데요, 선생님? 네, 페이지 바로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23페이지 있어요. 신석기인들이 움집을 만들었고요.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이용했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자연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해요. 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자연 숭배 사상. 그래서 토테미즘, 자연도 믿기도 하고요. 곰을 믿기도 해요. 애니미즘. 우리가 흔히 단군 신화가 뭐냐? 애니미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토템, 애니미즘, 이런 걸 자연을 갖다가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태양, 물, 산, 바위와 같은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특정 동식물을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 제사장이라 하죠.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동체를 이끌면서 서서히 권력을 갖추게 돼요. 자, 그 다음 한반도 신석기 문화입니다. 똑같겠죠? 자,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낚시, 그물 등 물고기를 잡거나 간섭기로 사냥을 해요. 그 다음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 덤무늬 토기, 누름무늬 토기, 그다음 가장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 옆에 보이죠? 교과서 옆에 이렇게 빗살로 쳤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왜 이게 대표적이냐? 많이 나왔어요. 아주 많이.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그럼 이 토기는 뭘 했느냐? 요 안에다가 식량을 담아서 편리하게 운반했고요. 또 저장하는 용도. 그 다음에 불에 삶거나 음식을 쪄서 먹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후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원시적인 농경을 시작하여 조피 등을 재배했고요. 일부 유적에서 도토리, 보리, 이상, 밀, 콩, 벼의 껍질과 나달 등이 나와 다양한 식생활, 농경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정착생활을 하였고 자연을 숭배하고 땅을 오목하게 파서 뭐한다? 무덤을 만들었다. 무덤을 만든 것을 알아놓으세요. 여기 교과서에 보면 조몬톡이라고 돼 있어요. 조몬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에서 발견된 약 1만 년 전의 토기로 새끼 줄무늬 조몬이 있어요. 지금 이 조몬 토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몬 문화, 조몬 토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과서 다시 22페이지로 와서요. 역사 탐구사. 잠깐 볼까요? 기역, 움집이에요. 그 다음에
가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뭔가를 막 열심히 제작하고 있네요. 뭐를 제작하고 있어요? 지금 도구죠. 그쵸? 그래서 간섭기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뭘 똘똘똘 말아놨죠. 똘똘 말아서 뭐 하겠어요? 그쵸? 토기를 만들어요. 토기를 제작해요. 리을 뭘 시작한다고요? 농경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요. 가축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기역 리을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구석기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나? 자, 볼까요? 자, 구석기 시대는 대표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동한다고 했죠. 이동 생활이에요. 근데 신석기는요? 정착이죠. 왜? 농경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렵, 채집 활동이었다면 신석기 시대는요? 그렇죠. 농경, 목축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석기 시대는요? 막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막집을 지었다면 신석기 시대는 무슨 집? 움집. 그렇죠? 이런 걸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문화가 있고요. 도구도 틀리죠. 여기 뭐예요? 뗀석기. 그렇죠? 가장 중요한 뗀석기. 여기는요? 간석기. 그 다음 포인트가 토기 사용.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학습지로 잠깐 오게 되면 뗀석기를 이용한 구석기 시대에서 보세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고 경제, 식물 뿌리나 열매, 채집 생활을 했고 그 다음 채집했으니까 뭐겠어요? 그쵸? 수렵이죠. 수렵. 그 다음에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약 언제? 안 했나? 70만 년 전. 교과서에는 없지만 조금 알아두세요. 의외로 이 70만 년 전이라는 단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도구는 다양한 뗀석기를 사용하고요.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이에요. 유적, 충남 공주 석장리예요.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경기 연천 종곡리. 선생님 이거 조금 중요하다 했죠. 이 유적 드라마틱한 얘기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추운 기후와 따뜻한 기후에 사는 동물뼈를 발견하면서 구석기 시대의 한반도 자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습지 2번 신석기예요. 자, 자연환경 1만 년 전 빙하기를 끝내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금과 비슷한 자연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도구 뗀석기보다 정교한 석기를 우리는 간석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토기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경제를 보세요. 사냥 채집이에요.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식량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무슨 생활한다? 정착 생활.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와 예술이 나타나요. 그 다음 한반도 신석기 시대. 약 1만 년 전부터 되고요. 이 제주도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구 간석기예요. 그 다음 생활 모습, 주거지. 역시 강가나 바닷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제, 사냥, 채집, 농경이고요. 의생활이 조금 포인트예요. 옷을 입었는데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락바퀴라고 넣어주시고요. 이 가락바퀴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과서에 보면요.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여기 가락바퀴가 보여요. 이게 의외로 안 보면 쉽게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뜻 보면 맷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의복생활에 관련됐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락바퀴에서 이게 뭐 했느냐? 실을 뽑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을 뽑는 도구다. 그래서 이 가락바퀴 모양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신석기 때 사람들이 이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도 뽑아내고 옷도 만들어 입었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 의복 등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요. 역시 그물, 물고기를 잡는 그물도 사용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지에 보면 선생님이 조금 더 보기 편하라고요.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들은 굉장히 좀 끝이 날카롭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깨트려서 했으니까 끝이 날카로운 반면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해요. 갈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구석기의 유물과 신석기의 유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석기 시대였고요. 다음 온라인 3차는 문명의 탄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인류 문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